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자, 벌써 3월을 시작하고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온 소식 중에 이렇게 러시아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RUSL이죠. 두 배의 추종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자, 미국 ETF 운용사 디렉시온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 파산이 되었을 때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오늘 ETF와 ETN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증시 현황과 섹터별 현황, 그리고 전쟁은 이제 이미 터졌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런 전쟁 이슈에 대한 부분이 색다른 뉴스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러시아 RUSL ETF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파산 시 우리가 이제 투자금을 이렇게 회수 가능할지 또는 불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현황입니다. 굉장히 증시가 아직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우산업이 1.76%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혼조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도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어제 1.59% 이렇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1.55% 하락하면서 어제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알리는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30일 정도 이렇게 지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변동성 지수가 어제는 이제 33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30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섹터별 현황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제 이제 기술주 중심 그리고 전 종목에 걸쳐서 이렇게 피바다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이제 눈에 띄는 에너지주 특히 이제 엑슨모빌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이렇게 사이버 전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이버 보안주 관련해서도 상승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공격이라며 이렇게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예상이 지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를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라면서 러시아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정부 교체와 친러 정권 수립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적 괴멸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몰락을 하고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기까지는 이번 전쟁이 이제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왜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한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이 이제는 뭐 지나간 뉴스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가 이렇게 추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뭐 러시아가 이제 키예프 수도를 이렇게 침공을 할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쟁의 이슈가 여기에서 이제 머무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 두 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RUSL ETF를 이렇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지수에 두 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전쟁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ETF에 대한 순매수가 이제 크게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저점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지만
결국은 상패 결정이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RUSL ETF가 오는 11일까지만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수 종목을 보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러시아가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를 왜 이렇게 겁없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설마 뭐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 상품을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내 지금 투자자들도 엄청 지금 순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절대 도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저도 주변에서 러시아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러시아 어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이거는 저는 진짜 도박이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러시아를 사실은 뭐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종목을 보더라도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자, 일단은 ETF가 이렇게 인제 전쟁 리스크라든지 어떤 큰 요인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또는 기업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상장 폐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러시아 RUSL ETF가 이렇게 눈물의 손절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제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는 ETF도 있고 ETN도 있습니다. 자, ETF와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제 대표적인 ETN 상품은 불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FNGU였습니다. FNGU는 인제 미국 나스닥 대표 기업인 그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는 인제 중국 기업이죠. 이렇게 알리바바 등 이런 기업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이렇게 그 빅테크 기업이 인제 성장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인제 우상향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인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파생 상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에 와서는 인제 불즈가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좀 더 불즈가 인제 안정적인, 그리고 중국 리스크 기업이 없다 보니까 불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ETF와 ETN에 대해서 좀 한번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ETN은 이렇게 상장 지수 채권 또는 상장 지수 증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ETF와 상당히 좀 비슷한 약자라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ETN은 인제 만기가 있고 기초 자산 수익률과의 이런 괴리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운용을 직접 합니다. 자, ETF 경우에는 이렇게 자산 운용사가 발행을 하고 운용은 이렇게 증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차이는 ETF에 구성된 종목들은 실제로 이렇게 보유를 한다라는 건데, ETN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ETN은 어떻게 이렇게 지수를 추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ETN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그리고 채권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ETF와 ETN의 차이점을 잠시 보시면요. 이제 발행사가 ETN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ETN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또는 20년 이하 이렇게 만기 설정이 되어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인데, 최소로 인제 구성을 하였을 때 ETN 같은 경우는 5 항목,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10 종목이 이렇게 최소 지수 구성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산 위험도도 보시면은 ETN 같은 경우는 파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인제 파산 위험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인제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제 ETN 같은 경우는 지금 FNGU와 불즈를 보통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TQQQ라든지 SOSL 같은 경우는 지금 ETF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장 폐지 또는 파산이 되었을 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지,
또는 불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산 위험이 ETN 같은 경우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ETF는 이제 구성 종목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이렇게 파산을 하더라도 해당 ETF가 가지고 있던 구성 종목들은 이렇게 수탁 기간에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했던 종목의 현 가치만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 ETF RUSL 같은 경우도 이렇게 11일까지만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운용사인 디렉시온이 11일부터 18일까지 펀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12일까지 이제 펀드를 청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은 청산 기간의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현금을 투자금을 돌려받게 될 예정이고요.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를 크게 웃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손해가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투자금의 일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제 FNGU나 불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을 채권의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ETN을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가 만약에 이렇게 망할 경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TN은 ETF와 다르게 이렇게 지수 추종 오차율이 없기 때문에 괴리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도 인제 단일 종목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오스템이라든지 신라젠 같은 그런 지금 단일 기업의 어떤 문제성으로 인해 갖고 상장 폐지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ETF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수탁 기간을 이용을 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가치만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ETF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ET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파산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은 뭐 투자 자금을 이렇게 돌려받지 못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부분도 뭐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희박합니다. 이런 전쟁이 이런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ETF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오늘 좀 생각하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겁고 유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또 상승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